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스탁필드,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후퇴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서비스주를 중심으로 개인의 수급이 좀 빠지면서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내수 부분의 성장세에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잘 나와주며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확대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경제, 투자 등 4대 핵심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추진의 뜻을 모았는데요. 이 체결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 비준되면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스탁필드,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탁필드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소통방에서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세심하다는 그런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킹스피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은 언제까지 떨어지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말이 지나고 이제 6월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출근길에는 등에 땀이 날 정도인데 이런 날씨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또 분위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자, 그런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도 시장이 언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지, 그리고 6월에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친절한 이준기 전문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또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파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날씨와는 좀 반대로 흘러가는 약세장이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오늘 파이팅 외쳐주셨으니까 이준기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전문가님. 지금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가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스펙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뿐 아니라 결국 미래에 다가올 첨단 기술에서도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가 계속해서 스펙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좀 미미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만 어느 정도 좀 한정이 돼서 그런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죠. 이런 반도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PCB 이런 애들은 작년부터 워낙에 이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대부분 저점에 머물러 있고, 혹은 아직까지 저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차등된, 좀 차별화된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좀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이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전년 동기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1,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눈이 좀 가기 마련입니다.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새롭게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이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 AI, 인공지능 관련 PC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거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태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저랑 한번 같이 이 차트 보시면서 제가 또 한번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 태성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오늘 이제 고가가 7,380원 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추세를 쭉 그어 보면은, 자,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자금이 몰릴 때는 크게 몰리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들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좀 크게 올라가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도 최근에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1, 2거래 정도는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세, 상방 돌파를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 만들어주면서 거래 대금도 빵빵하게 터져주면서 대부분 자금,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리고 올라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원전 관련주가 물론 이제 어제였나요? 네, 2일 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시가 나왔죠. 이 부분도 원전은 좀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간 종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랐던 섹터 가운데 실적이 보장된 섹터 안에서만 계속해서 수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진입하시는데 아무래도 추가로 진입하실 때는 좀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으시고, 혹시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우진엔텍이나 태성 이런 종목들 추가 대응 공략,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있는 소통방에 오시면 저랑 같이 편하게 소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반도체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들어갈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이준기 전문가님의 소통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포인트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신 태성까지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준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 주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가까이에 와주셔서 화면 아래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오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 통에 100원 하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어제자로 이루어졌는데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포괄적 경제 협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양국 간에 앞으로 가까우면 10년 이내에 서로 이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이제 서로 품목을 수출하면서 동반 성장하자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결국 10년 뒤에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차죠. 근데 지금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좀 미뤄졌지만 이제 6월 10일 이후에 또 유럽도 중국에 대한 이 전기차 관세를 이제 퍼센티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언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전기차를 아주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 망쳐왔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가 많이 죽어 있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적으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포인트는 이 전기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이 언제 턴어라운드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금리가 워낙에 높고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럭셔리한 좀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가 낮고 그리고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올라주고 너도 나도 좀 어느 정도 지갑에서 돈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돼야 아무래도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 현대 이쪽만 밸류업 이슈로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이쪽으로만 이슈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섹터 내 부품주들이 아직 좀 부진하고 전기차도 바닥 구간에 있지만 결국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6월 둘째 주에 FOMC 이슈랑 그리고 소모로시 만기일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금리에 대한 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추가 매파적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좀 이전과는 좀 별 차이가 없는 스탠스로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언제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멈추고 반등 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반도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전에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이랑 좀 다르게 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거의 5배, 많게는 20배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도 이 첨단 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도 같이 기술이 들어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랑 같이 성장하면서 자동차도 결국에는 첨단 기술 쪽으로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자동차가 살아난다면 반도체도 어느 정도 공급망이 좀 더 원활해지고 그리고 병목 현상 없이 좀 더 자동차의 수출 지금 환율이 워낙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현재는 우리가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증시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그 환율 속에서 앞으로 자동차 섹터주도 곧 달릴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시점은 6월 둘째 주 지나서 3월 50일 만기를 지나서 한 셋째 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후에 제가 또 시장 전망 흐름 같이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른 종목이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하면 이 약불자 이 동원이 좀 상당히 익숙한데 동원 참치 아시죠? 이 동원 그룹에 있는 회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의 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2차 전지 관련주냐면 이 회사가 2021년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3년이 지났죠. 지금 2024년인데 그 글로벌 배터리 공급사에 이 배터리 캔을 이 3분기부터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계속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같이 이 동원 시스템즈 이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 워낙에 좀 넓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까 봐 주봉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2021년도에 보시면은 2021년도 초반부터 갑자기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시점이 한창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점인데 이때 공시 나오면서 주가가 7만 원대 넘어섰다가 최근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2차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캔이라는 게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 잠적도는 낮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원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캐시가 되는 사업이지 캔은 좀 캐시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올랐던 것처럼 이 기업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주가를 본다면은 과거 2021년도에 2차전지 신사업 진출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시점의 주가랑 현재 시점의 주가 이 가격 밴드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2차전지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이 본격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3년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 슈팅 돌파 시도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꺾였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4년도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계속해서 주봉상 122평선 돌파 시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파 흐름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까지 2차전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보일 때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고 올라간 시점이 되겠는데 해당 시점은 코스닥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 더해서 시점으로 본다면은 6월 둘째 주에 있는 FOMC 이슈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고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최근까지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 가격이 반등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1, 2, 3, 4, 5, 6 이제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리튬 가격도 최근 한 달까지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후에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도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좀 더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 뒷부분도 올라갈 종목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나 관련 부품들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지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혹은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테마에 대해서 좀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인트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신 동원 시스템즈 음식료의 포장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에 관련해서도 내가 매매 타점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고 내일장에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고요. 화면 가까이에 와주셔서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노란 톡방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통에 100원 하는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혹은 QR코드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이제 루트 매매 기법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을 보인 듯 하다가 또 고점에서 꼬꾸라지면서 또 하락 마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 보유주가 언제까지 떨어질까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익을 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또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특히 우리가 시장의 저점이 어딘지만 안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더 쉽고요. 그리고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주만 그냥 묵묵하게 하염없이 주가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제 시장의 저점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5월 내일이면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다음 주 6월부터 또 올라갈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지금 타점인가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과 전망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차트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보시면 좀 많이 복잡하실 텐데 먼저 여기 이렇게 가느다란 파란 색깔 선으로 이렇게 선이 5개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2020년도 이때 코로나가 발생했죠. 자,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20년도에 저점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1년도에 금리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금리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좀 박살이 났죠. 자,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랐을 때 이렇게 두문으로 나눠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이 가운데가 740포인트입니다. 740포인트,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2023년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74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대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렇게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수가 쭉 올랐는데 지수가 떨어졌다가 오른 만큼 다시 이 절반 수준 코스닥 74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위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수준 대비 절반가량
회복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랐을 때 이 절반 수준 74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 흐름이 나와줬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 끝나고 네이버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방송 뉴스를 보시다가 귀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뭐 코스닥이 2,4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아니 뭐 코스닥이 뭐 800포인트에서 어쩌고저쩌고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코스닥이 심리적으로 800포인트가 가장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종목 가격으로 치자면은 뭐 10,000원 라운드 피겨가 아니면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관념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포인트에서 또 최근에 지지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800포인트 이렇게 지지 흐름이 확인이 되시고요. 또 최근에 24년도에도 800포인트 지지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상에서 여기 보시는 상방에 있는 이 포인트 값이 834포인트, 835포인트 됩니다. 대략 83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포인트가 현재 주봉상에서 122평선이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우리나라가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9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왔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자본주의 시장도 성장한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대부분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계속해서 올라가죠. 천비대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우리가 하이머치 바라보면서 언제 떨어져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수급이 다른 시장으로 좀 분산돼서 그래야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지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된 좀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2021년도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추세는 계속해서 하방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언제 오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900포인트 위로는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포인트가 몇이냐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아까 지겹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둘째 주 FOMC 회의록 공개하고 그 주 목요일에 하루 이틀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목요일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3개월마다 도래하는데요. 이번에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죠? 2분기 실적도 곧 나올 텐데 3개월마다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3개월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FOMC 이슈 때 과연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 부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금리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추세가 하락세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얻어맞은 악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AI, 인공지능 섹터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첨단 기술, 고성장주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부분 기업들이 스타트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이 시장이 개화하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둘째 주의 이슈 확인하시고 만약에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8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는 두셔도 되겠는데 현재 지수 포인트 기준을 봤을 때 한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은 일주일 정도 충분히 바닥이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갖고 계신 보유주가 걱정이시라면은 소통방 오셔서 그럼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서 좀 더 6월달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세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약세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자서는 너무 힘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님의 소통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상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고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자마자 바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통에 100원 하는 문자 참여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만의 기법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이미 다 기법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루트맵의 기법 한번 보시고 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이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 좀 높네? 라고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주가가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그어드리는 선 아래에 여러분 종목들의 주가가 있다면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힘들지만 언젠가 저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특정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고요. 해당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갈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루트맵의 기법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매일매일 호재 악재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변하죠. 다만 주가가 변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주가의 처음 기업이 상장되었을 때의 적정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우리가 차트적으로 풀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루트맵의 기법 기준선 잡을 때 이 최초의 차트의 단기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번에 중요합니다. 최초의 저점 찍었을 때 이전의 정고점 가격대가 주요 저항대의 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법에서는 이제 그라운드라 명명을 할 거고요. 이 정고점 가격대 기준으로 우리가 또 언제 주가가 급등하는지 알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주식을 모아가면서 나중에 올랐을 때 빵 수익을 크게 터트린 스타일이다. 좀 워렌 버핏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도치 않게 난 단타로 들어갔는데 장터가 돼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법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략 타점, 이 기법으로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겠죠. 이 주봉상에서 22평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위로 깔려있는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 마감했을 때가 매매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가 이 기법을 통해서 차트를 볼 때는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더 짧게 볼 때는 해당 연도에 저점을 찍었다면 그 해당 연도의 정고점을 우리가 또 가격 기준선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가격 분석을 위해서 특정 기업이 처음 상장됐을 때의 주가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총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최초 저점 확인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해당 연도가 1998년입니다. 1998년 최초 저점 확인했다면 이전의 정고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정고점은 검은 선, 이 선이 그라운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찾으셨다면 이제 해당 그라운드 가격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대 형성이 되어 있죠. 주가가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선을 찾으셨으면은 이 기준선을 봤을 때 이 검은 선 위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 되겠죠. 검은 선 또 이렇게 해서 지지 이름 보여주고요. 또 이전에 또 저항 이렇게 확인이 쉽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계시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상장됐을 때 처음 아주 오래된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년 전인데 옛날 차트 흐름 보는 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오시면 제가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가는 언제 올라갔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시점. 주봉상에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이 검은 선 기준선을 봤을 때 주가가 주봉상에서 이렇게 검은 선 기준으로 등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이 22평선인데 해당 선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평선 20선 위에서 주가가 지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지 흐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걸 일봉상에서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자, 타점 나왔을 때 타점 대비 210% 상승을 그렸습니다. 많이 올려 주었는데 또 이런 기법들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예시는 램테크 널로지인데 해당 기업은 최초 저점 찍었을 때 가격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정고점, 그라운드 가격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찾았으면은 이렇게 줄 쫙 그으면은 검은 선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대가 발생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지, 그렇죠? 지지 흐름 여기도 나와주고요. 지지 쭉 차트 흐르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차트상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또 실예로 우리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주봉상 20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상방 이평선 종가 돌파 안착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박스 쳐진 것을 보시면은 이평선이 위에 120선이 회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어느 순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요. 이 캔들이 바로 맥점이 되는 거고요. 이 맥점 혹시나 좀 못 잡겠다, 난 더 떨어질 것 같아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하고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장인들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기법이고요. 또 타점 대비 무려 90% 올라줬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 저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 여기 그라운드 확인하시면은 또 해당 검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 저항 확인되십니다. 또 여기도 저항대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대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검은 선만 그으면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 쉽게 살 수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급등이 나온 시점 저랑 같이 주봉상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상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122평선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강력하게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주봉상 122평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에는 주봉상에서 쉬어가죠. 5일 정도 쉬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저점에서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저점에서 쭉 올라가면서 한 3, 4거래일 쭉 올라가면서 강하게 양봉 하나로 돌파한 게 아니라 쭉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 보통 눌림목으로 이렇게 주봉상에서 일봉상에서는 한 5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차트를 보시는 눈이 부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소통방 오시면 제가 다 이미지 드리니까요. 편하게 놀러 오시고요. 자, 다음 점 보시면 또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해당 종목도 최초 상장됐을 때 최초의 저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정고점 가격대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또 검은 선은 가격으로 지지 확인되시죠? 또 저항, 또 여기 저항 확인이 됩니다.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이 노란 박스인데 이 노란 박스는 또 우리가 주봉상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검은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또 이평선 20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주봉상 20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진인지 난 모르겠어, 깨고 내려갈까 봐 겁나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 돌파하는 양봉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은 또 어느 순간 아 하고 이해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코리아나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초로 저점을 찍은 시점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전 과거도 있지만 좀 더 짧은 관점에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초 저점 확인한 이 시점이 2023년 보신 7월 달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이전에 고점 찍은 가격대에 좀 더 응용을 해서 그라운드 가격을 그을 수 있고요. 해당 가격을 기점으로 이렇게 지지 흐름 보이고요. 또 여기서 지지 흐름 보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저항대에 밀렸다가 최근 다시 한번 이렇게 검은색 박스에서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저항대 형성이 됐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구간 지지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주봉상에서. 바로 이 구간이고요. 주봉상에서 이평선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보고 올라간다면 타점 대비 28% 올랐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섹터가 더 올라가면서 더 많은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제 대우마가틱 기법 예시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해당 종목도 있습니다. 최초 저점. 이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최초 저점 확인하시고요. 최초의 고점, 그라운드 가격 선 쭉 그으시면은 검은 선 가격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지지 흐름 보이고요. 또 저항, 지지 흐름 보이고 또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보통 기준선으로 봤을 때 특정 이런 그라운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이게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 나오는 시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네모난 박스인데 자, 아까 또 말씀드렸죠. 주봉상 20선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주봉 이평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지지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고점 가격을 일봉상 돌파하면서 종가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말씀드렸고 타점 대비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오셔서 저랑 같이 공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준기 전문가님의 루트 매매 기법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루트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래도 내가 차트를 잘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로 자료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내가 종목 선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또 장중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조금 가까이에 오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인데요. 저희 잠시 후에 스탁마켓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내일장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공략주 가지고 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스탁마켓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의 공략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매수하게 되면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 궁금하시죠? 자, 과거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황에서 저점을 찍고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기록한다는 것은 저점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낮게 그리고 이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업황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고요. 마음 편한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시고요. 흑자 전하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PCB,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하죠. PCB를 생산, 저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반도체 PCB 기업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좀 많이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 추세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심텍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기로 봤을 때 5분기죠. 1년이 넘는 1년하고 3개월인데 5분기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도 절대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분기 적자를 기록할 만큼 반도체 업황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디램 가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드디어 어느 정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매출 비중이 수출에 잡혔습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달러당 1,38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황, 턴어런한 종목 중에서도 신택이 앞으로 주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신 건 종목별 매매 동향입니다. 신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70만 주 터졌는데 계속해서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또 과거에 봤을 때 5월 10일 날에 발생 거래량이 당일에 90만 주인데 기관계가 16만 3천 주 사줬습니다. 당일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이 사준다면 기관 트래킹 기법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렸죠. 이날도 거래량 34만 주인데 기관이 4만 6천 주 사줬고요. 금융투자, 증권가의 자금, 그리고 투신, 펀드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 보이시는 2023년도 1월 달인데요.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했다가 이렇게 빨간색 선 그은 해당 고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는 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빨간색 라인 가격대로 올라서면서 단기적으로 추세 상방 전환에 성공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은 내일 당장 시초가 공략하셔도 되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좀 더 싼 가격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고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한 47,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립니다. 자, 또 심택 이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자, 두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 정부가 올해 연 내에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루엠텍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전문 의약품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업계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마케팅과 R&D 투자 그리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 성장 궤도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의료 대란 여파 때문에 특히 비대면 진료 요청이 폭증을 했고요. 이 따라서 동사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는 역별 구간이 있는데 오늘 발생한 거래 대금이 거의 한 300억에 가깝습니다. 보통 1,000억 정도는 주도주로 따질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100억 이상 터지면서 장중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추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검은 선 기준을 보시면은 12,8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십니다. 못 올라가죠, 그렇죠? 또 여기 지지를 보이다가 또 여기선 또 저항대를 보이다가 또 검은 선 밑으로 이탈했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돌파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이전에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면서 대부분 또 사람들이 지쳐서 해당 종목을 좀 보기 싫었나 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동안 소화하지 못했던 단기 매물을 오늘 모두 소화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검은 선 보시는 해당 가격대 기준으로 우리가 공략 들어가시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내일 당장 시초가 공략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이번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일단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하단 가격대 여기 보이시는 12,000원 손절가 12,000원 이탈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혼자 공략하기 싫다, 좀 같이 보고 싶다, 즐겁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오시면 다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스탁마켓 공략주 두 가지는 반도체 테마인 심택과 의정 갈등 관련주로 묶여있는 블루엠텍 두 가지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좀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화면 가까이에 오셔서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515 입력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1515 입력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밤 9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는 스탁필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